안녕하십니까. 멜번에 산다를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여러분, 저는 손PD입니다. 잘 지내셨죠? 며칠 안 됐으니까. 제가 2, 3일 전에 한 6개월 정도 놀다가 다시 그 멜번에 산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유튜브에도 같이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뭐 몇몇 분들이 봐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나아지겠죠. 저희가 보니까 제가 만드는 방송이 재미가 없잖아요. 유튜브는 원래 좀 이렇게 짧은 방송에다가 이렇게 톡톡 튀고 막 편집도 재밌게 하고 막 젊은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저는 뭐 사실 그런 게 전혀 맞지가 않죠. 게다가 재미도 없고 이 완전 뭐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만 하던 거니까, 그래도 뭐 이런 호주에 관련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재미는 근데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오늘은 그 제가 차에서 녹음합니다. 이게 갑자기 제가 왜 저런 데 와서 앉아 있나 싶으실 텐데, 지금 멜번이 락다운 돼 있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박한양 밖에서도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네 반에 친구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 전체가 한 절반 이상 락다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학교도. 그래서 저희 딸도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 검사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집에 막 여러 사람이 있고, 게다가 저희 개 새끼도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도저히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바람도 쐴 겸 이렇게 동네에 나와서, 공원 쪽에 나와서 밖에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맑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생각보다 추워요. 그래서 밖에 못 서 있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생각보다 소음도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 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할게요. 근데 지금은 나가 보세요, 추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차에서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조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차에 있으니까 뭐 녹음실처럼 이렇게 아늑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방송에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그 미술 얘기 관련된 걸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미술에 관심 없는 분들도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미술을 했던 사람들의 그 문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예전에 그 우리 농블랙님이랑 우리 홍 작가가 한번 그 했어요. 요 비슷한 거 해서 하이데 뮤지엄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다뤘었거든요. 모마 전 할 때. 그런데 그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드니 논란을 이제 주제는 시드니 논란인데, 시드니 논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하이데 서클이라고도 하고 앵그리 펭귄스라고도 불리는 요 모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요 모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알아보고 좀 DB 팠더니, 요 되게 골 때립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간의 이 관계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한 1945년 당시에 도대체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은 아주 뭐 보헤미안적인 그런 예술가들의 생활, 그거를 조금 우리나라식으로 요즘식으로 하자면은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보헤미안적 생활에 대한 그 예술가들의 생활을 오늘은 조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이 하이데 서클에 대한, 이 하이데 뮤지엄에 관련된 거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이 하이데 뮤지엄에 가기 전에, 이 하이데 그쪽이 어디냐면요, 하이델버그라는 곳인데,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하이델버그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희 집이 아이바노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 그 아이바노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옆에 불린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쪽이 하이델버그라는 데인데, 예전에 1900한 1800년도 후반기에 1880년 90년 요때쯤에 그 지역에서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을 여기서는 호주에서는 하이델버그 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호주의 인상파를 주의를 이끌었던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던 유서 깊은 지역이고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선수들이 톰 로버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찰스 콘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레드릭 맥커빈이라는 이러한 세 명의 화가들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톰 로버츠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 작품이 있죠. 하나는 그 양털 깎는 그림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요 장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호주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양모 산업의 그런 최전선 일꾼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 호주가 1901년도에 그러니까 호주 연방을 탄생 선포식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배경은 지금 멜번에 있는 엑스비션 빌딩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첫 번째 뭐라 그럴까 개원식이라고 할까요? 연방 정부에 그거를 했던 그림을 그린 그림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톰 로버츠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보여드릴 그림이 이제 찰스 콘더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호주 이 멜번 근교라든지 이 우리 지역 근교의 아름다운 그러한 뭐랄까 자연 환경을 그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찰스 콘더의 지금 보시는 그림은 홀리데이 앳 멘톤이라는 곳입니다. 그, 아주 뒤에 그 그림 저기 파란색 하늘이 아주 예쁘게 나온 그림이죠. 그 다음에 보실 그림이 이제 프레드릭 맥코빈이라는 사람이 그린 더 파이오니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뒤에 보시면 저게 호주의 뭐랄까 전형적인 그 산속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부시라고 하는 거죠. 부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주의 시골을 얘기할 때 부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아웃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부시는 약간 방금 보셨던 요런 그 나무도 있고 막 이런 풀도 있고 이런 쪽을 부시라고 하는 것 같고 아웃백은 아무리 제 생각엔 아웃백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사막 같은 왜 그 저기 노던 테리토리나 이쪽으로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뻥 뚫린 그냥 들판 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린 사람들의 집합을 하이델베르그 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이 그 하이데 서클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데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불린에 있는 거기에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운영했던 이제 주요 멤버들을 오늘 살펴볼 건데 그 멤버들이 바로 그 존 리드라는 사람하고 그의 부인인 선데이 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존 리드와 선데이 리드를 이 나중에 우리가 오늘 나중에 다룰 시드니 놀런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이제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존 리드와 선데이 리드를 포함한 이 하이델버그 뮤지엄 전에 있었던 이 하이델버그 서클 혹은 앵그리 펭귄스의 멤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존 리드는 그 예술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변호사였는데 예술을 미술 후원하는 후원가였죠. 그래서 1934년에 그 지역에 지금 그 하이데 뮤지엄이 있는 그 지역의 땅 약 한 15에이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8,300평 정도를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1934년부터. 그러고서 이제 마음이 통하는 화가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혹은 시인이라든지 뭐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교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의 이름이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하이데 서클이라고도 불리는 거고 주요 멤버는 당연히 시드니 놀란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화가 알버트 터커라든지 그 알버트 터커의 부인 나중에 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조이 헤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존 펄서발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서 보이드라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 두 명이 땅을 사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식의 연관관계가 갖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지금 이제 표라기보다는 제가 하나 낮에 할 일이 없어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보시면서 아무래도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확 와닿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걸 보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 요 그림이 보이십니까? 요 그림을 보고 제 커서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하이데 스쿨의 멤버들이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 관계의 가장 중심은 여기에 이 보이는 썬데이 리드라고 하는 이 옆에 밑에 보시면 여기가 존 리드라고 있죠. 이 존 리드가 변호사이자 미술 후원가였고 이 사람의 부인이 바로 이 썬데이 리드예요. 그런데 이 썬데이 리드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 아줌마가 많은 남자들과 연인 관계를 맺어요. 옆에 있는 샘 에티오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연인 관계를 맺고 이 사람도 화가예요. 당연히 옆에 있는 시드니 놀런하고도 상당히 진한 연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 하이데 서클의 가장 그 핵심 멤버로 갈 수 있는 조이 헤이스터, 이 조이 헤이스터와는 동성애 관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섹슈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드니 놀런도 이건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자료에 찾아보니까 책 중에 하나는 이 바레트 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마 그 시인일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동성애 관계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드니 놀란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젊었을 때는 바이섹슈얼의 그러한 형향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베럿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요 그림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알버트 터커가 그려준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아서 보이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사진 찍어준 사람도 이 알버트 터커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동네에서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조이 헤스터와 알버트 터커는 부부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나와요. 얘가 스웨인이라는 애입니다. 딸같이 생겼는데 얘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웃기는 건 이 썬데이 리드와 이 존 리드로 입양해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썬데이 리드가 자궁 적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를 얻고 싶어 하는데 이왕이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런 예술적인 영감이 있는 그런 사람의 피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자신들하고 항상 같이 지내던 이 조이 헤이스터하고 알버트 터커 사이에 아들이 나왔는데 당시에 이 조이 헤이스터가 특이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인 이 두 부부에게 자신의 아들을 넘기는 거죠. 이래서 이 스웨이니 리드가 그 존 리드의 아들로 입적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스웨이니 리드 이 아기는 1979년 정도에 그렇게 한 30 몇 살 때 자살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무튼 요런 관계가 있는 그런 거고. 그랬다가 이 시드니 놀런이 이 썬데이 리드하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떠나요. 약간 이런 너무 복잡한 관계가 좀 실물이 나서 떠나면서 새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캐시 리드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을 만나기 이미 이전에 시드니 놀런은 한번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일로 이 모임에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시아 리드를 만나는데 이 신시아 리드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도 디자이너이자 그 예술가예요. 이 사람의 이 존 리드하고 남매지간이에요. 동생의 동생. 시드니 놀란보다는 9살 많은 아줌마예요. 할머니.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또 이 샘 에이타요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또 연인 관계였어요. 근데 이 샘은 이 자기의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과 관계였던 연인 사이랑도 또 관계를 맺었어요. 썬데이 리드는. 요렇게도 또 연인 관계야. 복잡한 아줌마입니다. 이 아줌마. 그렇게 해서 요 둘 사이에 낳은 여자애가 징크라는 애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징크라는 아이를 이 신시아가 시드니 놀란하고 결혼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나이 들어서 이제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인데, 이 결혼을 하면서 이 징크 놀런을 시드니 놀란이 입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가 하나도 없지만 이 신시아 리드가 낳은 딸, 그러니까 샘도 시드니 놀란도 아는 사이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지금은 이제 이 징크 놀런이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그 신시아 리드 덕분에 시드니 놀런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이 아줌마가 정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신시아가. 그러면서 그 해외 인맥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죠. 그러면서 이제 시드니 놀란이 나중에 유명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룰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줌마가 또 안타깝게 신시아가 나중에 호텔에서 자살해요. 참 예술가들은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시드니 놀런은 다시 세 번째 부인을 갖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화가 아서 보이드의 여동생인 메리입니다. 근데 이 메리가 옆에 보면 누군가 부부관계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퍼서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이데 서클의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부부관계를 가졌다가 헤어졌어. 이혼하고 나서 이 메리가 시드니 놀란이랑 또 결혼합니다. 그죠? 그 아줌마가 바로 이 아줌마예요. 세 번째 부인 메리.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이 메리하고 같이 살죠, 시드니 놀런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 든 시드니 놀런이고 이제 메리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면만 본 거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복잡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요 표를 제가 잠깐 보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이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표를 보셨다시피 아주 복잡한 뭐라 그럴까, 예술가들의 보헤미안적 삶을 보셨는데, 여기서 참고로 이 보헤미아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게 체코입니다. 체코. 제가 옛날에 한번 놀러 갔었던 체코에 가시면은 체스키 크롬로프라고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마을이죠. 그렇게 그 주황색 지붕이 이렇게 막 있는 굉장히 동화 속 마을 같은 곳인데, 그 지역을 쉽게 얘기해서 보헤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뭔가 아방가르드하고 막 이런 전위적인 뭐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썬데이 리드라고 하는 이 아줌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남자들 예술가들하고 성적 관계도 맺었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존 리드하고는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49년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요. 그리고 나서 1981년에 이제 남편이 존 리드가 먼저 암으로 사망하자 이 아줌마도 이 썬데이 리드도 딱 열흘 후에 남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지 아주 건강이 별 이상이 없었던 이 아줌마가 갑자기 남편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1945년도에 이 썬데이 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드니 놀런과 이 존 리드의 그러한 애매한 관계를 보여주는 해변가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요거가 어떻게 보면은 요 사진을 표지 화면으로 해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되게 미묘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있는 사람이 개인가요?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존 리드 같고, 이렇게 하늘색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누워 있는 게 썬데이 리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선글라스 끼고 그냥 벌러덩 자빠져 있는 게 시드니 놀런입니다. 되게 몽환적인 그림이죠. 사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이 좋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러한 관계들,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면서도 자유로운 생활이 우리 눈에는 되게 문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취향과 사고방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원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세상하고는 그 하이데 서클 아니라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하고 스스로 단절을 딱 하고 거기서 이제 얻은 자유를 만끽해서 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예술 작품 그려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Monday to Friday에 9 to 5 일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림을 이해하기가 과연 쉬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오늘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하이데 클럽의 서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서클이 앵그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앵그리 펭귄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앵그리 펭귄스라는 거는 애들레이드 쪽에서 1940년도에 초현실주의적인 시를 썼던 시인이었던 그 맥스 해리스라는 애가 18살 때 이 앵그리 펭귄스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애들레이드에서 멜번으로 1942년도에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이 서클에 얘도 들어가요. 앵그리 펭귄스를 만들어냈던 이 맥스 해리스도 결국은 이 하이데 서클의 일원이 되죠.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서클에다가 이 잡지책에다가 그 알버트 터커가 디자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시드니 놀런도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하이데 클럽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 앵그리 펭귄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요 정도 선에서 녹음을 마치고 하이데 클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보헤미안적 예술가들의 세계를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도 좋고 뭐 얼마든지 저에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